안녕하세요. 나백스텝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8년도부터인데요. 이전에는 한국과 카타르에서 근무를 했었기에 3개월마다 2주간의 휴가로 이제 태국에 방문을 해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8년도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매번 한 8번 정도 비자 신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비자에 대한 언급한 이유는 태국에서 결혼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이민법과 관련 규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의 결혼 비자 발급에 대한 절차와 비용에 관한 영상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하거나 태국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매년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태국과 유사한 그런 번거롭군 까다로운 이민법과 관련 규정들을 있으니,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인과 결혼해서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매년 비자 발급 시 40만 바트, 약 1,600만 원 정도를 3개월간 예치하고 해당 은행 거래 내역서, 태국은행 계좌 증명서, 그리고 은행 통장 등 자금 입금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대체 요건으로는 뭐 소득 4만 바트 이상의 수입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태국에서 월 소득에 대한 입증자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취업 비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그럼 취업 비자가 있는데 굳이 또 결혼 비자를 신청할 이유는 또 없다고 봅니다. 재정 능력을 입증할 은행 거래 내역서, 혼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비자 신청서, 그리고 발급 수수료 1,900바트를 지급하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거주 지역 이민국에서 다시 방문해서 이제 여권에 스탬프를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1년짜리입니다. 제가 편의상 결혼 비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논 이미그런트 5 카테고리에 속하는 비자입니다. 즉 취업 목적이 아닌 은퇴, 가족, 동반 혹은 봉사활동 등의 이유로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결혼도 이 논 이미그런트 5 카테고리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결혼 비자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자, 여기서 점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논 이미그런트 5호 비자입니다. 취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태국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논 이미그런트 5 비자를 발급받았더라 하더라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단지 1년의 체류 자격을 주는 건데요. 다른 영상에서 보면 태국 결혼 이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인해 이 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한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공용되는 표현이지만, 이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니까 영구적인 정착을 전제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태국인 가족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라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매년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마다 저는 40만 바트를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1,900바트의 1년 거주 허가증을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는 단순히 서류 절차를 넘어서 태국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능력을 매년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조건 및 충족 시에는 태국을 떠나야 된다는 압박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사회적인 신분과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 결혼 비자 소지자는 태국 내 장기 체류를 위해 매년 비자를 이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연장 과정이 신규 신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서류와 절차를 요구한다는 거죠. 특히 태국 내 은행 계좌에 40만 바트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잔고 증명서나 은행 계좌 확인서, 뭐 거래 내역서, 이런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 4만 바트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죠. 아까 언급했지만 태국 내에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40만 바트를 예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규정은 외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배우자나 한국 사회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태국 정부의 암묵적인 입장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스스로 또는 부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규정이 합리적인 재정 능력 심사를 넘어서 마치 돈으로 거주 자격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적인 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매년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이민국을 방문한 과정 또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사실 그 와이프랑 같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적게 걸린다 하더라도 3시간, 4시간, 뭐 많게는 6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나절 이상 소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배우자 같은 경우는 뭐 하루 혹은 반나절의 휴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자 수수료가 1,900바트 외에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뭐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뭐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40만 바트라는 금액을 장기간 은행에 묶여둬야 된다. 뭐 이 얘기는 자금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특히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유지를 위해서 이 금액을 유지하는 부담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바탈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태국인과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정 상태를 심사받고 나의 거주 자격을 허가받아야 되는 상황은 외국인 배우자 저희 입장, 외국인 배우자인 저희 입장으로서 어, 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자국의 이민 정책을 보호하고 또 그리고 위장 결혼이나 재정적인 목적의 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다른 국가들 역시 뭐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 능력 심사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태국의 결혼 비자 제도는 다소 까다롭고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 이미그란트 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실제 운영을 하지 않거나 적자 운영을 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회계, 세무 보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무소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1인당 충족해야 할 법인 조건으로는 태국인 직원 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장료가 추가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는 이제 외국인이 태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와 끝없는 경쟁에 지쳐가지고 이제 삶의 여유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항공기들이 많습니다. 사업 목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이성 친구도 사귀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보다는 저렴한 상황비를 예상하고 이주를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과 이제 실제로 마주하게 된 현실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태국인과 결혼한 제가 느끼는 것은 보증금을 내고 허가증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태국인과 결혼해서 매년 비자를 갱신해 하는 데 있어서 보증금을 내고 거주증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단순히 불만 섞인 푸념일까요? 아니면 태국 결혼 비자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사회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재정능력 심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비자를 신청한 이들에게는 심사 절차를 좀 간소해 주거나 재정능력 증명 방식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자 신청이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될 것 같아 장기 거주가 망설여지시나요? 아니면 태국 생활에서 얻어지는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논 이미그런트 오비자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